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그리고 1주택자 재산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이 현실화 계획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등 시장 회복을 위한 방법이 이제 단기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해 왔고요.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투자처 정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곳으로 갈게요. 부동산 투자 1번지네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정보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기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부동산 시장에도 숨통이 좀 틔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와 이제 통합해서 국토교통부까지 해서 부동산 시장 현안에 관련된 내용 대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그 실제적인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던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는 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는 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또 발표된 내용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의 위축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를 좀 해소하겠다. 거기에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조금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개발업자들이나 아니면 건설업자들을 통해서 물량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민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원활하게 자금을 조금 융통하게끔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업 리스크 관리 위한 PF 대출 보증 지원도 확대하겠다라는 들어가 있고요. 또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한다. 그다음에 구체적 안전진단 개선 방안 연내 조기 마련하겠다. 이거는 실물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건 재건축입니다. 이건 재건축 이제 예견됐던 대로 재건축에 관련된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의도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가 현재 65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해서 구조적인 안전진단보다는 현재 주거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좀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서 주택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하겠다. 사전청약을 하게 되면 조건에 맞춰서 사전청약을 뭐 진행시키겠지만 실제로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확정된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3기 신도시 사전청약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뭐 입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분양 물량을 또 분산을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현재 5, 6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또 추가적으로 현재 김포까지 연결되는 김포 신도시도 사전청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된다. 또 등록 임대 사업자 이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동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현재까지도 있지만 그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죠. 그래서 현재 취득세 뭐 감면 혜택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간은 10년짜리로 길어졌고요. 또 아파트는 또 안 된 상황이었고 이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올해 넘어가기 전에 마련을 하겠다. 이거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민간 공급을 통해서 원활하게 시장을 현재 민간 임대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그 다음을 조금 더해줘서 실제적인 어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한다. 여기는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규제가 좀 잘못됐던 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규제 정상화라고 돼 있죠. 서울 및 서울 연접 제외 규제 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방안 확정해서 시행 초기화 또는 기발표 LTV 규제 완화 방안도 연내 실행하겠다. LTV 규제도 완화해서 조금 더 높게 현재 대출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근데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거주 지역 요건 폐지를 하거나 생애 첫째 주택 구입자 잘 대상으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 무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통해서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 대출 대상의 LTV를 좀 높여준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주거 취약계층한테는 집을 빨리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확대하고 또 이제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현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 무기지 통합, 또 특례 보증금 자리, 특례 보금자리론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PF 보증을 5조에서 10조까지 발행을 하겠다. 한도를 5조로 잡았었는데 10조까지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증서를 더 많이 발행을 해서 각 은행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할 수 있게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작은 소규모 주택, 소형주택이라도 작은 오피스텔들이라도 민간 건설업체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자금을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 규모도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들 작은 규모라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죠.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 10년짜리는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했죠. 이것도 매입임대 기준이고요. 정부 양도라든가 법인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이제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 사업기가 남아 있거나 그 전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가 있지만 현재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과거의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라든가 매매 및 임대차 시장의 상황들이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다. 과거의 혜택을 줬을 때 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걸 먼저 감안을 해서 합리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올해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12월 달에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가 들어가 있죠. 이제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라든가 부동산 시장이 현재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분양 블랙이 또 계속 세고 적체되고 있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 해제를 6월 달부터 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제외한 일부 지역 규제 해제했고요. 근데 9월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일부 해제, 조정 대상 지역을 41곳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일지구 4곳 풀었습니다. 이거를 서울 현재 11월 10일 날은 빅5 빼고는 전부 해제했다. 이제 광명, 그다음에 과천, 성남, 하남, 서울 요것만 빼고는 나머지 규제 지역이 다 풀려서 비규제 지역이 된 겁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실제적으로 LTV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 안에 LTV 같은 경우는 금액별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15억 원 초과, 15억 원 초과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됐고요. 그렇지만 이걸 40, 20%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거를 현재 처분 조건부 1주택, 집에 한 채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예전 같으면 대출이 굉장히 규제가 들어갔었지만 이걸 일괄적으로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말씀드린 대로 처분 조건부 1주택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로 50%, 이건 12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잠정적으로 조기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이제 70%대까지 됩니다. 보통 규제 지역은 50%고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내가 살지 않아도 되고요. 또 취득세 같은 경우도 기존에 8%, 기존에는 2주택자부터 8%였죠. 이건 1에서 3% 기본 정상세율이고요.
그다음에 2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15%를 8%로 완화를 한다. 또 보유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규제가 들어가 있었던 상태에서는 1.5에서 6%대까지 세금을 현재 보유세를 냈어야 됐는데 이거를 0.6에서 3%대로 완화를 한다. 규제가 안 들어가는 비규제 지역은 이렇게 현재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서민이나 실수요자 LTV 우대를 보통 4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이걸 이제 6억까지 상향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50%를 잡는다 하더라도 4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억이라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 9억짜리를 현재 4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는데 50%니까요. 근데 4억이라는 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4억 5천을 받지 못하고 4억 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를 6억까지 늘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민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기가 더욱더 용이해졌다. 물론 금리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집을 사기가 그만큼 좋아진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를 내년 1월부터 진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은 거주 지역의 청약 조건이 거주 지역 그 지역에 꼭 거주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없앴다라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 요건을 폐지를 하고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무순위 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자이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렇지만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집만 없으면 된다. 무주택자면 되고요. 명단 파기라든가 예비당첨 차수도 최초 계약일 180일부터 세대수의 500% 이상까지. 그러니까 기간도 실제적으로 그 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청약 당첨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지금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비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도 세대주 세대원 다 가능하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가능합니다. 전매. 또 광역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에는 있겠지만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60%대까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 실제적으로 6억 초과 시에만 제출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해도 되고요. 청약 통장 1순위는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규제를 완화를 하는 조건들을 봤을 때도 규제 지역을 푼다라는 내용의 금융 조건이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무자각자들 특히 이제 서민이라든가 현재 무주택자들을 향해서 먼저 제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죠. 또 이번에 종부세라든가 기본적인 세율도 내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또 내가 투자하는 여건을 봤을 때도 투자의 어떤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규제 완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또 세워나가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에 대한 목표보다는 2023년에 대한 부동산 계획 지금부터 마련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정보 세미나 안에서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서울시 층고 제한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죠. 가장 먼저 여의도 시범 아파트, 미성 아파트죠.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가 용적률을 200 실제적으로 최대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65층까지 지금 현재는 35층 미만이었지만 그게 65층까지 올라간다면 기타 여러 단지들,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라든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단지들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그 주변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주변 시장 상황을 더 둘러보고 내가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이것도 투자 방법도 노하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월요일과 수요일이죠.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요. 전화 상담이라든가 문자 상담 또 현재 대면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이야기 필수니까 연락 꼭 주시길 바랍니다. 1대1로 편하게 상담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처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초로 갈게요. 상가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위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곳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권에 있는 역세권 물건입니다. 지금 실제 투자가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바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 양재역에 있는 최육세권이고요. 전철역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최육세권이고요. 1층 상가에 테라스가 또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 상가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6평. 시세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 역세권 교통망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입지, 상업 지역에다가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도 노후 생활까지 보장될 수 있고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높은 활용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또 도면을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3호선과 신분당선, 현재 W 역사권에 GTX 또 C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 있죠. 이제 트리플 역사권입니다. 앞으로 트리플 3개의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서초와 주변이 굉장히 크게 범위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크게 개발될 예정이고요. 아래쪽에 서초와시, 양재시 주변으로 서초면 R&D 센터 이것들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중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도곡동, 대치동부터 해서 연결된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 역삼동이라든가 이 주변이 굉장히 연결된 지점. 그다음에 강남대로 중심으로 왼쪽으로 서초동, 서초동에서 서초 사당 방배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우수하다. 또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거기 이제 GTX C노선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가 현재 재건축 단지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군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상업시설 밀집 지역은 현재 강남역 배후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육세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발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의 복합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구청 청사 외에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또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IC 주변은 이미 조성되는 분위기가 확연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되고 있고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요.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 거기에 또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또 현재 스타트업밸리까지 만드는 일반 직장인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일자리만 한 15,000개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또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GTX C노선 같은 경우도 이미 확정된 노선이죠.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노선인데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된 라인의 다음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또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진흥아파트 이렇게 재건축 같이 연결된 지역, 그 주변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예상 대출 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현재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소요되는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법조타운과의 그런 또 관계도 있다 보니까는 많은 유동인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타운과에 인접해 있다라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 역세권이었잖아요. 상가 정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들을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점도 기억하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2호선 이용하실 수 있네요.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실제 투자가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긴 하지만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상가는 이제 강남대로였는데요.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고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강남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이용한다는 얘기는 신분당선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오피스텔이고요. 원룸과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가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운집하는 지역이다. 또 꾸준한 임대 수요가 만들어지고요. 미래 가치가 높은 수익률 때문에라도 당연히 노후 생활까지 계획할 수가 있다. 또 상업지에 있다 보니 또 테헤란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면서 보시다시피 강남대로 연결된 그 라인에는 직장인분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대로이긴 하지만 항상 차가 붐비는 지역이죠. 그만큼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거기에 강남역부터 롯데 3선까지 연결된 라인의 신분당에서 연장선까지, 그리고 역삼역부터 도보에서 3분, 강남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철역에서 그만큼 가까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또 전철역이 두 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지역이다. 테헤란로는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오피스텔이다 보실 수 있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주변에 실제적으로 현재 연예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IT 기업들이 워낙 많다. 젊은 직장인,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굳이 방 2개, 3개가 필요 없는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 거주 편의성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젊은 직장 여성들이 많다. 오피스텔 구조 상당히 선호할 겁니다. 주차 공간은 굉장히 좋고 실내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따지는 직장인들이 임차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강남 역삼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는 또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를 보게 되더라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다.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일이 없다.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죠. 그냥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올라갔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 되기 때문에 또 시대 차이까지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시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 산업벨트, 거기 아래쪽에 양재부터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벨트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 그다음 신사 논현부터 연결되어 있는 상업, 의료, 이렇게 벨트별로 해서 강남구는 실제적으로 강남구의 실행 전략들을 중장기로 잡았습니다. 이건 2030년도입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얼마만큼 또 확충되고 그만큼 실제로 더욱더 많이 발전될 수 있을까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리모델링이 되고 복합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졌죠. 숙박시설 외에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업무시설이 별도의 공간에 35층짜리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만큼 더욱더 폭증한다는 얘기고요. 또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권역부터 영동대로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고, 또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부대시설도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인구 이동이 워낙 많다. 당연히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공간을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이 단위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까지 연결된 업무지구에는 현재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되면서 이 주변이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현재 전세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 2천만 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대출 받으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초육세권이면서 앞으로 만나보기 힘든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구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역세권인 만큼 입지 여건 굉장히 훌륭한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외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하신 분들 세미나 안에서 1:1 상담 안에서도 해결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제를 이렇게 지금 서울시 층고제한 해제와 투자로 정하긴 했지만 뭐 주제와 내용은 현재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민으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외에 투자를 처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또 보유세에 관련된 내용들,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타 여러 사항도 그냥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시기가 불편하시게 되면 전화라든가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해결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더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기대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참여 저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세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 갈등 안고 계시는 분들도 연락 꼭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생애 처음으로 이주택 구입해도 괜찮은 건지, 과연 지금이 타이밍인지 그 고민도 함께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대1 상담 그리고 세미나 모두 다 예약하셔야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먼저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안내 예약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역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 역시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갈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양천구입니다. 목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울의 중심으로 올게요.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다세대 주택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다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고요. 노후화된 곳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먼저 양천구 목동부터 갈게요. 목동은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조금 넓게 빠져 있고요. 위치는 5호선 목동역과 9호선 신목동역에 인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4억 6,9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께서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봄날이에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입지 조건과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양천구 목동 정도 되면 우리가 강남 4구 안에 들고 학군으로 상당히 훌륭한 지역이면서 업무지구에 지금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근거리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동에 다세대라고 놓고 보면 3룸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의 대단지에 속해 있는 바로 옆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재개발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드리면 3룸이라고 했는데 목동역입니다. 이거는 5호선 목동역, 9호선 신목동역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3룸에 지금 현재 6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룸과 3룸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의 우리가 장점을 놓고 본다면 요즘에는 테라스가 굉장히 그 강권을 놓고 보는데 테라스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우리가 거기에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좋다. 실사용 면적이 7383입니다. 화장실 2개, 방 3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세가 3룸에도 불구하고 20평임에도 불구하고 4억 6,900, 4억 7,900인데
실거주자들도 상당히 훌륭한 주택이라고 보지만 이제는 실투자금, 투자를 한다 해도 우리가 그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갭 투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갭 투자에 5천만 원짜리가 있나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가 갭 투자 5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목동 합니다. 양천구 목동. 말씀드렸듯이 강남이라든가 또 어디든지 근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목사동인데 아파트 대단지로 있는 그 숲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생활의 인프라라는 거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편리하고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8학군이라는 것만큼 실력 있는 학군으로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목동의 특징은 하나는 우리가 가족 단위로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3룸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다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그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가 3룸, 그러니까 퍼룸으로 되어 있지만 다세대는 2룸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3룸이다. 또 여기는 마곡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상암 DMC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바로 직주 근접지에 있어서 입지 조건은 그야말로 아주 그냥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입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현재 두 분류가 되어 있죠.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단지와 또 여기에 빌라의 대단지가 있습니다. 이 빌라의 대단지를 놓고 보면 얼마만큼 노후도가 있느냐에 따르지만 여기도 노후도는 있습니다만 신축으로서 다세대를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봐도 굉장히 그 획기적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목사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옆에는 지금 베일고라든가 정목초등학교라든가 영육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그 중에 목동 중에서도 그야말로 명문 학교들로서 지금 배정받을 수 있는 곳이고 바로 여기가 지금 재건축으로서 지금 현재 거의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35층까지 올라가면 바로 옆에도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5호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9호선이라든가 또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도로를 타고서 그야말로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에 대한 부분은 목동에 대한 부분은 근거리로서 직장인들 업무지구에 굉장히 출퇴근이 가능한데 이 전체적인 배후의 지금 현재 인구가 거의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홍대 상암 DMC 지금 현재 월드컵 대교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20분이면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곡지구도 우리가 전철 타고 가면 바로 거기가 마곡이 거의 100만 평에 달하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인구가 그만큼 40만 명 정도가 되고 김포공항 또 여기는 지나서 여의도 또 내지는 강남 다지 하나로 묶어서 업무지구에 출퇴근하는데 사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동을 봤었을 때 개발 호재를 넘어가면 이렇게 첫 번째는 그야말로 그만큼 지가 상승이 되느냐, 지가가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거기에 몫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양천구 목동은 아파트에 그냥 그 교통망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죠. 미로같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진짜 찾아 나올 수 없게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여기가 주차장이 지상의 주차장이고 또 노후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이 가야 된다 해서 이제는 확정이 됐거든요. 26,000세대에 이지만 이제는 53,000 세대가 들어가면 고층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모든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목사동에 지금 현재 다세대를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안전 진단이라든가 빠르면 바로 이게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시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20억 8천만 원에 매매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우리는 교통망입니다. 도로가 곧 도리요. 또 교통망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지가 상승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5호선과 2호선과 9호선으로 인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전철로 인해서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부분이 이제는 경전철이
2025년도에 지금 현재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거장에 대한 부분도 2호선, 5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광복 횡단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광복 횡단선 말고 대장 홍대선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홍대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부천에서부터 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천구에서 부천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지하 고속도로가 돼 있어서 거기까지 부천까지 딱 입구까지 가는 데는 1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지금 이미 지하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부천에서부터 홍대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5호선에 지금 화곡에서 환승을 해서 또 내지는 여기가 우리가 7호선, 6호선에서 환승을 해서 충분히 이 부분도 어디든지 사통팔달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인천까지 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2호선을 타고 또 우리가 또 갈아타고 1호선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2호선을 타고 또 이제는 5호선 타고 화곡에서 지금 현재 청라 국제도시까지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2호선 전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목동선입니다. 목동선의 전철역에 대한 부분도 경전철이죠. 이 경전철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부천에서부터 반포까지 강남까지 오게끔 지금 그러니까 4가지의 경전철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목동에 지금 현재 이게 이미지입니다만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6층까지입니다. 주차장이 100%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테라스가 다 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거 멋스럽고 옵션에 대한 부분도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갔고 지금 에어컨에 대한 부분도 2대가 들어가고 여기 싱크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최신식으로 들어가는 아주 최신식의 모양의 아주 럭셔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물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입지적인 장점들 그리고 다양한 호재들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또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한 건지 매매가 힘들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에 지금 현재 다세대가 3룸 화장실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구축의 3룸은 많지만 신축의 3룸은 귀한 지금 현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가 지금 현재 20평에서부터 25평까지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4억 6천에 4억 9천 4억 7,900이라고 하면 전세가 요즘에 많이 하향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의 신축 같은 경우는 2룸과 3룸의 차이가 굉장히 여기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의 경쟁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억에서 4억 2천이라고 하면 투자하시면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전세율이 요즘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변동성이 있지만 이곳만큼은 굳건하게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5천만 원에 여러분께서도 실제 투자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 점은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금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동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저희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함께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71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곧 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혜택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부활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임대사업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혜택이 적어졌죠. 예전에는 4년, 8년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하나다 보니 또 주택수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그게 큰 그렇게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다음 달이죠. 12월 달부터는 정상화를 해서 여기를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발표는 나 있는데
이게 규제가 되면서 2019년도서부터는 아파트는 그동안에 임대사업자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임대사업자 임사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전세가 낮아지다 보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2년 전만, 1년 전만 해도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5천만 원 이래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천 정도, 5천 정도면 그냥 그런 것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가 5구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이 임대사업자가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겨냥해 보는 것도 괜찮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아마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그래도 아무리 임사라고 해도 그런 쪽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에 맞춘 이제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히 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임대 사업자 관련된 부분은 다주택자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혜택을 좀 줬었던 제도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세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들이 빠르게 부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 더 많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대표님? 이제 용두동은 뭐 그야말로 우리가 청량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주 천지개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GTX 노선까지 2개 노선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은 계속 바뀌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용두동에 다세대 주택을 봤었을 때 이미 여기는 재개발 구역으로서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공공재개발에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공공재개발로 되어 있는 쪽이지만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동의서가 지금 현재 되질 않아서 취소가 되고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두동에 지금 현재 2호선 용두동 역세권입니다. 바로 옆에서 갈 수 있고요. 제기동역이나 청량리역도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은 아주 황금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룸으로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는 자금 조서를 갖다가 했었을 때 선분양이냐 후분양에 따라서 아주 그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선분양은 자금 조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후분양 같은 경우는 꼭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주택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선분양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29.98이지만 실사용 면적은 15평이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5억 2천인데 투자 금액은 2억이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청량리에 대한 부분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한참 진행되고 있고, 청량리역에 지금 현재 대형 호재 지금 65층, 59층짜리가 내년도면 입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높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호선, 2호선, 경의선, 분단선, DTX, KTX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의 우리나라의 핵심 중심의 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장인들이 우리가 서울역, 용산, 청량리 3개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핵심 보면 종로 가는데도 2호선 한번 타고 가면 되고, 광화문도 2호선 한번 타고 가면 되지만 여기에 또 보면 버스 노선도 한 번만 타면 되거든요. 그만큼 교통에 대한 부분은 아주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세권입니다. 주변에는 대학교들이 거의 한 15개 정도가 모여있는 그런 지금 현재 지역이기 때문에 학세권으로 또 수요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청량리를 우리가 지도로 놓고 봤었을 때 청량리역을 주변을 놓고 보면 여기 지금 현재 65층, 59층짜리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 옆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되는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의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여기 시립대학 있죠. 동부청가시장 있죠. 여기 지금 현재 경동시장이라고 있죠. 마장동 추천시장 있죠. 조금 더 가면 여기에 서울의 동심이지만 동대문의 그 상인들, 황학동의 상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지금 현재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학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학교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유명 대학들이죠. 이렇게 유명 대학들이 여기에 지금 경희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고려대학이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성균관대학이라든가 서울대학까지도 너무도 많은 포진되어 있는데 이곳에 한 1년에 졸업생들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를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시장의 상인들도 여기가 지금 몇십만 명이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그렇지만 상인들도 10만 명이 넘는 그런 지금 현재 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달하는 지금 현재 부분만 봐도 여기는 구구역이고요. 여기가 용두역인데 경동시장 바로 건너편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아주 포진되어 있는 아주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용두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2년 전, 3년 전에 여기를 분양을 할 때 3제곱미터가 10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5억까지 가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안 떨어져서 피로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강남에 10억이 떨어졌어, 5억이 떨어졌어, 8억이 떨어졌어. 하지만 강북 쪽에 1억, 2억이고요. 안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아마 파고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거래가 한꺼번에 막 폭락을 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청량리구 동대문구만큼만은 지금 별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여기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이죠.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용두동에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용두동에 있는 지금 현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호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곳에 지금 현재 65층짜리가 들어가 있고 59층짜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는 롯데고 여기는 한양수자인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입주를 놓고 봤었을 때 이제는 도로까지도 4차선 도로가 이미 교통방해 할 수 있게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농답심리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지금 현재 거의 8,500세대가 들어있어서 아주 많은 인구가 들어가서 이것도 미래가치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KTX가 원주까지 가서 강릉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GTX 노선이 B 노선하고 C 노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그런 계상이고 경전철도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여기에 핵심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GTX 노선 이렇게 말씀드렸지 2개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동북 경전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계에서부터 왕십리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똑같이 왕십리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면목선은 지금 청량리역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시립대학을 거쳐서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가면서 여기 구리를 넘어서 지금 현재 마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투룸이지만 재개발 지역에 들어 있고요. 거의가 다 지금 현재 내년 1월 달이면 완공을 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지금 투룸인데 굉장히 이제는 매물도 있지도 않고 여기에 이제 다른 곳에 헌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피가 거의 한 5억 정도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곳에 59층 밑에만 붙어 있는 곳에 지금 현재 내가 아파트 입주권 하나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그야말로 최상이겠죠. 어디에 빠지지 않는 지금 용두동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다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5억 2천에서 5억 3천이 형성됐는데 전세가가 지금 현재 3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천 형성이 됐다면 투자 금액은 2억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용두동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들 또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1대1로 상담 나누실 수가 있고요. 지금 부동산 투자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고 시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예약 필수니까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